됐죠? 뒤에 답지 있는 거 알죠? 자, M에서 일단은 10번까지 질문을 먼저 해봅시다. 5번. 몇 번? 5번. 나머지는 3번. 10번. 9번. 6번. 4번. 자, 7, 8 남았어요. 7, 8은 없어? 7. 8번 없어? 자, 그럼 8번 빼고 갈게요. 자, 요즘에는, 그러니까 물론 제일 어려운 게 빈칸이긴 한데, 빈칸이 어려울 모의고사가 있고, 아니면 이제 순합이라고 하죠. 문장 순서랑 삽. 그래서 문장 순서랑 문장 삽입이 어려운 모의고사가 따로 있어요. 고3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수능도 마찬가지야. 올해는 빈칸이 어려웠어. 근데 어느 해는 순삽이 어려워요. 그리고 요즘은 요쪽이 많이 어려워지는 추세고, 그래서 순삽을 잘 하셔야 되고, 니네 고등학교 가면 일반고를 가도 마찬가지인데, 일반고도 이제 외부 문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아닌 아예 처음 보는 지문이 한 5개 나와요. 알았어? 방문도 나오고 해송도 나오고 다 나와. 근데 그 처음 보는 지문이 순서로 많이 나와요. 대부분. 왜냐면 주제 찾는 건 솔직히 몇 문제만 이해해도 되는데, 순삽은 전체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순삽을 잘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빈칸을 푸는 거는 주제, 뭐 요지, 요약문, 뭐 어휘 문제,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걸로 푸시면 돼요. 다시 얘기하면 소재 파악하고 요지 파악해서 풀면 되는 게 이건데, 근데 순서 삽입은 다르다. 제발 이거를 막 다 해석해가지고 옆에 막 정리해서 논리적인 순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니야. 순삽은 어떤 글의 구조와 관련된 그냥 또 다른 공부예요. 자, 기본적으로 제일 원래는 예전에 두 문제잖아. 문장 순서는 두 문제인데, 그러니까 제일 많이 푸는 건 물론 이런 쉬운 건 있어요. 물론 however를 갖고 푸는 거. 다시 얘기하면 통념을 먼저 얘기하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이런 부분으로 풀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거죠. 더나 디스나 서치 같은 거. 앞문장에 나온 내용을 받는 거. 자, 이게 일단은 가장 기본이다. 하나는 연결사, 하나는 약간 대명사 느낌으로. 자, 근데 이제 어렵게 나오면 뭐가 있냐면, 어렵게 나오면 그냥 글의 구조상 처음에는 앞에 나온 거가 모르는 거면 개념을 무조건 먼저 설명해야 돼요. 전문 용어가 나왔어?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걸 무조건 먼저 써야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해요. 자, 이 순서가 정해져 있다. 개념 설명. 근데 딱히 개념이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주장에 대한 이유 설명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장이 나왔어? 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엔 이유. 이 흐름도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 그러니까 연결사가 없어요. 연결사가 없어서 이거는 그냥 흐름상 알아둬야 되는 거. 일단 가보고 볼게요. 자, 3번 보시면 potential for market enforcement is greater when contracting parties have developed reputational capital that can be devalued when contracts are violated. 자, 일단은 뭐에 대한 얘기죠? 뒤에 보시면 어쨌든 얘에 대한 얘기예요. 이 글의 소재는 reputational capital. 니네 reputation 하면 우리가 명성이라고 외웠는데
reputation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소문이에요. 자, 소문이 캐피털은 자본이잖아. 쓸 수 있는 거죠. 소문이 얘네들의 어떤 가치가 된다는 얘기야. 쓸 수 있는 가치. 자, 그래서 컨트랙트가 계약하는 거야. 컨트랙팅 파리는 계약 당사자들 간에 그 다음에 소문이 만들어진다예요. 자, 그리고 그 소문은 그 계약이 violate 되는 거 계약이 안 지켜지잖아. 그럼 소문이 devalue니까 뭐야? 소문이 안 좋아져요. 됐죠? 자,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두세요. 그게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와요. Market Enforcement라고 나와요. 니네 시장 경제라고 하잖아. Market Economy. 시장 경제라고 하면 반대 개념이 뭐야? 시장 경제 반대가 뭐야? 그러니까 시장 경제는 시장에 참여하는 그 participants,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기업, 소비자, 얘네들끼리 운영하는 거야. 그럼 누가 빠진 거야? 정부가 빠진 거예요. 이거를 보통 우리는 뭐라 그래? 사회주의라고 하죠. 즉 정부가 주도하지 않아. 그랬을 때 그 참여자들끼리 뭔가 계약을 했을 때는 reputation, 소문이 뭔가 중요한 자본이 된다는 얘기야. 됐죠? 자, A를 먼저 읽지 않을 건데 근데 고맙게도 얘가 나왔죠. 자, similarly는 순서 문제 나올 때 되게 중요한 힌트예요. similarly 뜻이 뭐죠? 마찬가지로 라고 해석은 하죠. 같은 단어 뭐 있죠? likewise가 있어요. 언제 쓰죠? 두 번째 for example이에요. 이제 첫 번째 for example이 아니라 두 번째 for example이 아니라 similarly나 likewise를 쓴다. 알았어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내가 for example은 어디 보라고 그랬죠? 동사 보라고 그랬어. 앞에 주장이 나오면 for example 나온다고 했죠. 주장에 대한 근거. 그럼 그 근거는 뭘 봐야 돼? 동사를 봐야 돼.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동사를 봐야죠. 자, under maintain 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 하는 거야? 위에 박스를 보면 violate죠. 계약을 안 지키는 거죠. 유지를 잘 안 하는 거잖아. 됐죠? 그러면 이제 B 갑니다. 자, over time land owners indirectly monitor farmers by observing the reported output. 그 다음에 the general 어쩌고 저쩌고. 됐죠? 자, 그럼 뭐가 보이냐면 이게 보여요. indirectly가 보이고, 자, 이렇게 모니터는 감시야. 감시를 하는데 내가 직접 감시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감시해. 근데 그 간접이 의미하는 게 뭐야? reported죠. 이게 딱 뭐야? 소문이잖아. reputation이잖아. 소문, 입소문을 듣고 얘네가 어떤 땅의 퀄리티가 어떻다. output, 산출을 얼마큼 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소문으로 서로 감시하는 역할. 됐죠? 그래서 reputation이 어떤 역할이라고요? 서로 계약 당사자들끼리의 반드죠. 여기서 원래 뭐 유대감이지만 여기서는 어떤 계약이라고 봐주셔도 되죠. 그 소문이 얘네들끼리 끈끈한 어떤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여기서 B에서 뭐로 가죠? farmer가 결국 농사 짓는 애가 있고 땅 주인이 있어. 서로 계약하잖아. 알죠? 옛날에 그 지주들이 땅을 빌려주면 farmer들이 농사 짓고 산출물의 몇 %를 주고 이렇게 하죠. 자, 얘네들이 reduce effort죠. 이것도 결국 뭐 하는 거야? violate 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럼 farmer의 violate고 그 다음에 A는
랜드 오너의 violate죠. 이해했어? 그럼 C만 보시면 돼요. C는 farmers and landowners develop reputation for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요 소문은 어떤 소문이야? 좋은 소문이잖아. 그래서 they are good at 좋은 소문이야. 그리고 close knit farming community close 이 단어 알아두세요. 혈육이에요. 자, 옛날에 작은 혈육 공동체예요. 예, 여기서는 소문이라는 게 are well known이죠. 마을 사람들 다 알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됐죠. 박스에서 reputation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 reputation은 일단은 원래는 뭐다? 소문은 작은 마을에서 잘 돈다. 자, 그러다가 누군가가 violate 하죠. 제일 처음에 violate 하는 게 뭐죠? B에서 farmers가 violate 먼저 했죠. 그리고 similarly 두 번째 violate 한 게 land owner였단 말이야. 그래서 답이 CBA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잘 봐봐. 여기서 하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뭐냐면 이 C는 앞에 박스가 뭐였냐면 자, 시장 경제에서는 시장 경제가 이 소문이라는 캐피탈을 만든다고 했잖아. 시장 경제는 어떤 소문이 왜 자본이 되냐면 C가 결국 뭐야? 이유죠. 작은 마을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서로가 알고 있게 되니까. 그래서 자본 캐피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이게 아까 뭔가 주장을 하면 이유 설명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박스 다음에 C가 나오는 것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다는 얘기야. 됐죠?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자, what's the bird in your backyard? 자, 정원에 있는 새를 보면 자,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한 마리가 one bird예요. 한 마리가 놀라서 날아가잖아. 그러면 다른 새들도 똑같이 따라가요. 자, 똑같이 따라간다는 얘기는 not waiting이죠. 직접 자기가 assess, 판단하다잖아. 그래서 진짜 뭔가 위협거리가 온 건지 판단하기 전에 그냥 다른 새를 따라가요. 자,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 emotional contagion이라고 하죠. contagion이 전염이고 전염이 의미하는 건 뭐야? 옮았다고. 옮았다가 의미하는 건 뭐야? 그냥 여기서는 따라한다의 느낌이죠. 그러면 앞에가 놀란 게 옆 사람도 놀라게 만든다는 의미인 것밖에 없어요. 됐죠? 자, 여기서 새들의 현상을 일단 설명했어. 자, 나는 BCA 순서로 읽을 거고. 자, in a long-term research project, Mark did with some of his students on pattern of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 뭐야? 연구를 얘기를 해요. 자, 연구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죠? 증명하겠다는 얘기야. 증명하겠다는 거고 결국은 근거를 설명하겠다는 얘기야. 자, 그럼 박스에 뭐죠? 박스는 이거잖아. 얘네들이 이 새들이 옆에 새들에 의해서 이모셔널 컨테이전의 영향을 받았다야. 그쵸? 거기에 대한 근거, 저게 결과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하고 이렇게 딱 보이죠? They found that 실험 결과가 뭐냐면 자, birds in a circle이에요. 자, 이렇게 둥글게 모여있는 새는 more coordination, 더 서로 협력을 잘 하더라. 그럼 질문, 여기서 coordination이 뭘까요? 동그랗게 모여있는 새는 coordination을 더 잘한대요. 근데 in scanning이죠. 스캔이 뭐야? 탐색하는 거잖아. 파악하는 거잖아. 그럼 이게 아까 얘기한 주변 디텍트하는 거죠. 주변 탐지하는 거죠. 주변 탐지를 얘네가 더 잘한다. 자, 비교 대상이 뭐야? feeding in a line이죠. 일렬로 서가지고 먹이 먹는 애랑 비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실험 결과로는 어쨌든 이모셔널 뭐였죠? 컨테이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소재야. 그리고 실험을 해봤더니 두 가지 변수 있어.
circle과 inner line을 비교하고 있어요. 됐죠? 실험 결과 됐어. 자, C번 봐봐. The birds in a line. 자, 일렬로 쓴 거는 Who could only see their nearest neighbor, not only were less coordinated with scanning, but also were 이렇게 나와요. 그럼 질문. 요 문장의 역할이 뭐야? 아까 내가 순서에 3번 가르쳐줬죠. 이유 설명이죠. 지금 연구 결과는 나왔지만 왜가 없잖아. 이너 서클은 서로가 디텍팅을 서로 막 도와주면서 잘하는데 라인, 일렬로 서 있는 애들은 잘 못하더라. 왜? 그게 얘죠. 내가 관계대명사는 어떤 역할을 한다? 이유 설명의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 일렬로 서 있으면 옆에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야? less coordinate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 설명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B 다음에 C로 갈 수밖에 없다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뭘 어려웠냐면 B가 먼저 오는 건 니네 다 알걸? 근데 A가 먼저냐 C가 먼저냐가 아마 헷갈렸을 거야. 그랬을 때 요 C가 어떤 역할이야? less coordinated 한 그 이유 설명을 갔어야 된다고. 그래서 C가 먼저 와야 된다라는 거야. 안 그러면 그러니까 한국말로 논리적으로 하면 솔직히 B 다음에 A를 쓰든 B 다음에 C를 쓰든 한국말로 쓰면 다 말이 돼요. 논리적으로 다 돼요.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다 말이 되는데 영어는 안 돼요. 영어는 영어만의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만의 논리로 하지 말란 얘기야.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자, if learning were simply a matter of accumulating lists of facts, then it shouldn't make any difference if we are presented with information 어쩌고저쩌고 막 나와요. 자, 이따 알 수 있는 힌트가 첫 번째, if에 were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야? 일단 반대로 가정하고 있죠. learning이라는 건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팩트로 갖고 있잖아. 자, 근데 만약에 그게 맞다고 치자. 그럼 그게 왜 말이 안 되냐면 then 그게 말이 안 되는데 만약 그렇다 치면 it shouldn't make any difference 이렇게 되죠. 자, make any difference가 물론 앞에 not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석을 하긴 하는데 자,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해석이 틀렸다가 아니라 보통 요렇게도 많이 번역해요. 중요하지 않다라고도 번역해요. 그래서 이건 알아두세요. 자, 만약에 learning이라는 게 그냥 지식을 하나하나 쌓는 거라고 하잖아? 그러면 we are presented with 우리가 받는 정보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든 아니면 새로운 정보든 그건 전혀 중요할 게 없어요. 아는 거냐 모르는 거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 근데 뒤집어야죠. learning이라는 건 단순히 지식의 축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냐 모르는 거냐가 중요하단 얘기야. 그게 박스에 알려줬죠. 됐어? 자, B번 The adjustments are clearly smallest when the new information is only slightly new. 자, 힌트가 있죠? 왜? The adjustment잖아. 그럼 앞에 뭔가 adjust 하는 과정이 있었단 얘기 앞에서. 니네 adjust가 뭐 하는 거야? 바꾸다죠. 앞에 뭔가 바꾸는 과정이 있으니까 the adjustment라고 한 거죠. 그럼 박스 다음에 B가 못 나와요. 바꾸다는 말이 없었어. 자, C로 갈까요? Each fact would simply be stored separately. 자, C의 첫 문장에 힌트가 있어요. 뭐? 구조를 보는 거야, 지금은. 얘예요. 얘가 무슨 힌트가 될까요? 자, 이게 봐봐. Each fact would simply be stored separately 하려고 마침표잖아. 그럼 뭐가 없어? if가 없잖아. 그럼 if가 왜 없어? 앞문장의 if에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앞문장의 if가 어디 있었어? 박스에 있었죠. 만약 learning were simply a matter of accumulation
이렇게 나왔죠. accumulating 뭐 facts라고 했잖아. 만약 그게 맞다면 그렇다면 하나의 fact는 그냥 separately. 그래서 if에 걸리는 would예요. 이걸로 푸는 거야. 됐죠? 근데 우리는 가정법에서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however 근데 그거 아니다죠. separate하게 막 각자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뒤에 보시면 organized 엮인다죠. 서로 엮어서 머릿속에 저장된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찾는 단어 나왔죠. We have to modify the old pattern. 뭐가 나왔어? modify가 나왔죠. modify가 무슨 뜻이라고? 바꾸다잖아. 자, 그럼 바꾸다니까 앞에 나오는 the adjustment. 이 바꾸는 과정이 when 이런 경우에는 바꾸는 과정이 되게 스몰리스트해요. 그 다음에 뒤에 그럼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이럴 때는 바꾸는 과정이 되게 클 때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larger adjustments. 그럼 여기서도 봐봐. larger이잖아. 2R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야? 앞에 비교 대상이 있다는 얘기야. 그게 뭐야? 아까 나온 스몰리스트잖아. 이런 거 가지고 푸는 거지. 니네 문장 순서, 문장 삽입은 이거 가지고 영어 공부하지 마. 막 주제 찾고 어휘 공부하고 이런 거 하지 마. 절대로. 해석 공부 이런 거 하지 마. 글의 구조에서 어떤 힌트들이 순서를 알려주는지 이걸 공부하는 거고 빨리 버려. 알았니? 제발 하나하나 해석해서 논리는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자, 할게요. 자, the generally close connection between health and what animal wants. 자, 이것도 영어적인 표현인데 봐봐. 순서를 그냥 바꾼 거야. 건강이랑 동물이 원하는 것 사이에는 뭐죠? 밀접한 관련이 있다예요. generally 일반적으로 서로 끈끈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 관련이 있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 관련이 있냐면 자, 이 동물들이 want to obtain the right things 제대로 된 걸 원할 때도 있고 아니면 wanting to avoid the 잘못된 걸 피하려고 원할 때도 있어요. 됐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바로 뭐다? 자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필요한 걸 얻든 나쁜 걸 피하든 이게 동물이 건강하게 지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말은 어렵지만 됐죠? 자, 그 다음에 난 BC를 읽을 거야. 자, animals have evolved many different ways of maintaining their health and then regaining it.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이게 첫 문장 봐봐. many different가 니네 한 단어예요. different 여러 가지란 얘기는 뭐야?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many different가 한 단어다. 알았어요? 자, 그래서 동물들이 여러 가지 건강을 지키는 방법들을 했죠. Maintaining their health, 건강을 지키고 그 다음에 만약에 damage드죠? 뭔가 다치거나 이랬을 때 regain,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다요. 됐죠? 그 다음에 C번 얘가 힌트죠. however가 뭘까요? 근데 animals are good at dealing with the injury and disease before they even happen 해서 however가 역점만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뭐가 있다고요? 역점을 차라리 2번으로 해. 10번 중에 한 번이야. 나머지는 뭐죠? 관점의 전환이죠. 다른 부분도 한번 보자는 얘기야. 왜냐면 니네 봐봐. B번이 maintaining health 하는 방법을 만들었다가 좋은 거잖아. 그럼 C번도 뭐야? 이런 거 잘한다잖아. 똑같은 말이야. 근데 왜 however 썼어? 앞에는 다치고 나서죠. 다치고 나서 치료하는 거고 이거는 before 다치기 전이잖아.
따라서 however가 알려주는 건 뭐야? be 다음에 c라는 걸 알려주죠. 관점이 앞에 관점 얘기하고 however 다른 관점. 됐어? 자, 그럼 A가 어디에 들어갈 건지만 파악하면 돼요. 자, they can take preemptive action. 자, 솔직히 이 단어만 알면 되는데 이 단어 밑에 써주지 않니? 선제적인. 그 선제가 뭐야? before이잖아. 당연히 C 다음에 나왔어야 되죠. C가 먼저 나와야 되는 이유는 뭐야? however가 있으니까. 얘가 먼저 나왔어야 되고. 됐나요? 자, 7번. 자, there are a number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practices necessary to support organizational learning. 자, 일단은 단어를 하나 알아두세요. 이 human resource, HR이라고 하죠. 이걸 뭐라고 하죠? 인적 자원이라고 해요. 그대로 해석했죠. 인적 자원인데 이 인적 자원이 뭐냐면 기업마다 있는 부서예요. 무슨 부서야? 사람을 고용하는 부서예요. 사람을 고용하고 그 다음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교육시키고. 한국말로 뭐라 그래? 인사부라고 해요. 사람 인자에서 사람 관리, 직원 관리하는 곳이에요. 인사부. 영어로 HR, 인적 자원, Human Resource예요. Human Resource 보통 Department, 인사부, 부서, Department라고도 하지만 여기서는 Human Resource Management Practice니까 practice는 뭐 단어장에 관행이라고 나오긴 하죠. 근데 관행이 뭐야? 실제 사용하는 방법이죠. 자, 그러면 직원들을 관리하는 실제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서 기업 organizational learning, 요게 organization은 기업이잖아. 그래서 기업이 뭔가 학습을 하는 거를 얘네가 서포트하고 있죠. 얘네가 없으면 안 된다는 뜻이야. 서포트는 그러니까 밑에서 니네가 알고 있는 단어 서포트가 뭐죠? 뭐라고 외웠죠? 지원하다? 자, 서포트는 지원하다 맞아요. 근데 지탱하다도 알아두세요. 지탱하는 것도 서포트. 그러니까 밑에서 떠받치고 있는 게 서포트예요. 그러면 그거 있죠. 이 친구는 얘네 가정을 먹여 살리고 있어. 얘가 소년 가장이야. 를 영어로 할 때 he supports his family예요. 그럼 그 support는 돌려기면 뭐야? 얘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인사부는 기업이 뭔가 배움에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 지탱하는 존재,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란 뜻이야. 됐죠? 자, B번 보면 for example 자, performance evaluation, reward systems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development and sharing of new skills and knowledge. 자, 이런 것들이 뭐 어쩌고저쩌고가 특히나 중요합니다 예요. 자, for example은 앞에 대한 근거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런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그 다음에 3번이 있고 4번이 있고 자, 이런 게 특히 중요하대요. 그렇죠? 여러 가지 막 나열했어요. 자, 박스랑 B랑 연결되는 게 뭘까요? 박스에 보면 이거 있죠. 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many different. 이 단어 잘 알아두세요. many라는 단어, 많다라는 단어든 아니면 different, 여러 가지란 단어, various, 여러 가지란 단어, 많은 또는 여러 가지란 단어가 나오잖아. 항상 영어는 무조건 이게 주장이야. 많아요 라고 주장했잖아. 그럼 근거를 내야죠. 그럼 어떻게 근거해? 최소 2개 이상을 보여줘야 돼요.
항상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해놓고 다른 얘기하면 안 돼. 최소한 몇 개는 보여줘야 돼. 니네 앞문장에도 있었어. 어디 있었죠? 여러 가지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어딨더라? 여기 B번 봐봐. 동물들은 have evolved in many different ways 하고 나왔잖아. 그리고 뭐 나왔어? such as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항상 보여줘야 돼. 여러 가지라고 얘기했으면 뭐가 있는지를 얘기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도 봐봐.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어요. 그럼 그게 뭐야? 예를 들면 1, 2, 3, 4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가 순서가 보이셔야 돼요. 자, 그리고 in additi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function. 그리고 인적자원 부서죠. 얘네 부서가 하는 기능은 may be dramatically changed. 바뀔 수도 있어요. 자, 투부정사 목적이잖아. 만약에 바뀔 수도 있는데 바뀌는 목적이 뭐냐면 continuous learning이죠. 계속해서 배우게끔 하기 위해서는 자, 얘네들이 하는 어떤 역할, 기능을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목표는 계속해서 배우게끔 만드는 거야. 됐죠? 자, 그럼 박스에서 B는 이해했어. 자, C. 자, in a learning organization, every employee must take the responsibility for acquiring and transferring knowledge예요. 자, 그럼 여기 봐봐.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할 거야? learning organization. 니네 분사에서 우리 문법에서 분사 배웠잖아? ing와 ed. 그쵸? 그거 할 때 어떻게 배웠냐? 첫 번째 감정과 관련이 있을 때가 있고 두 번째 일형식이 관련이 돼 있을 때가 있다. 자, 이것 1번도 아니고 2번이 아니면 3번으로 가셔라. 자, 런은 감정도 아니고 일형식도 아니에요. 그때 3번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기억나? 수식을 하고 있는지 수식을 하지 않는지를 보라고 했어. 지금 얘는 뭐야? 오르게니제이션을 수식하고 있잖아. 수식하는 경우면 어떻게 됐다? 안 끝났다와 끝났다로 보라고 했죠. 문법을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learning organization이 의미하는 건 뭐야? 계속해서 뭔가를 배우려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물론 학습하는 기업, 뭐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학습하는 기업에서는 근데 내가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면 읽어도 뭐 점점 꼬여요. 이게 앞에 뭐야? 앞에 이거잖아. 계속해서 기업이 이거잖아. 기업이 계속해서 학습을 강조하려면 그 기업은 계속해서 배우려는 기업에서는 직원들이 책임지고 acquire, 지식을 배워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단어 보이죠? rather 왜 쓴다고 했죠? rather와 instead는 언제 쓴다? 앞에 부정이 있을 때. 그 부정이 어디 있어? insufficient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formal training program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rather. 그럼 얘로는 부족하니까 뭘 해야 된다? 얘네가 learning facilitator가 돼야 된다. facilitator가 뭐 하는 거야? 얘네 facilitator가 무슨 뜻이죠? 단어장에 용이하게 만들다라고 나와요. 자, 이걸 영영으로 가면 뭐야? make something easy예요. 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물론 책임은 쟤네가 있죠. 스스로 take responsible for acquiring 이거 있잖아. 배우는 건 직원의 역할인 건 맞지만 여기 HR 부서 인사부 직원들은 뭐 해야 돼? 배우는 걸 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게 뭐야? 앞에 나오는 기능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했죠. 계속 배우기 위해선. 일단 BC가 연결이 됐기 때문에 자, their role이니까 딱 봐도 이 대열이 누군데? 인사부의 역할이잖아. 방금 인사부의 역할이 바뀌었잖아. 여기 assist가 보이니? 아까 그 facilitate, make something easy, 쉽게 만들어주는 게 얘네가 assist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이시면 돼요. 됐죠?
내가 지금 막 문장을 해석하지 않아도 따라오고 있니? 쟤 너무 빨라 혼자 하고 있어 이런 느낌이니? 좀 더 천천히니? 알았어. 좀 천천히 할게요. 그러니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순서, 구조, 흐름만 집중해. 그러니까 내가 해석을 하면 자꾸 너희들 머릿속에 이걸 막 논리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그걸 일부러 안 하는 거야. 안 해도 충분히 돼요. 물론 정말 그러니까 문제가 별로다. 그럼 해석으로 풀 수밖에 없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건 아니니까. 자, from infancy, even before we learn to speak, we observe how to infer people's emotions from their behavior이에요. 자, infancy는 이제 기어다닐 때죠. 갓난아기일 때부터. 갓난아기는 우리가 말을 못할 때예요. 자, we observe예요. 그 니네 observe는 흡사하다죠. infer는 추측하는 거예요. 자, 사람의 감정을 행동을 통해서 감정을 추측하는 걸 observe, 흡수한다. 이상해. 그럼 이 observe는 뭐야? 배운다죠. 근데 어떻게 배워? 자연스럽게 라고 하시면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배운다는 얘기야. 아이 때도 언어를 배우는 건 좀 노력이 필요하죠. 언어는 되게 몇 년이 필요하지만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 하기 전에 먼저 이걸 배운다는 얘기야. 다른 사람의 행동에서 감정을 읽어내는 걸 배워요. 됐죠? 자, B번 As we grow older, however요. 그 요게 older에서 ER이 나왔잖아. 그럼 그 ER은 당연히 된 누구보다 infant죠. 갓난아기였을 때 말고 우리가 이제 더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discapacity죠. 이 dis 가지고 풀라고 했죠. 자, capacity는 능력이잖아. 무슨 능력? 행동에서 감정을 읽는 능력이죠. 됐어요? 그럼 당연히 박스로 해서 B로 바로 올 수 있어요. 자, infancy에서 이제 점점 나이가 들었어. 근데 행동에서 감정을 읽는 능력이 자, atrophy 이런 단어는 몰라도 되는 단어예요. 외우지 마세요. 자, 밑에 써줘요. 뭐라고? 약해져요. 쇠퇴하다. 자, 점점 없어져요. 자, 그래서 점점 없어지면 우리가 start to가 뭐야? begin to start to는 뭐야? 변화를 의미하죠. 처음에는 행동에서 감정을 읽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달라져요. 어떻게 된다? 행동이 아니라 말이죠. 말에서 자꾸 캐치하려고 그래요. 그럼 말이 괜찮다 그러면 진짜 괜찮은 줄 알아요. 라는 거거든요. 됐죠? 자, 근데 spoken language가 뭐야? 말이잖아. 자, 근데 그 말이라는 건 is so information rich죠. 말에는 information이 니네 너무 많다는 얘기잖아. 말에는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결국 뭐 한다? 그 사람의 감정을 파악하는 거 잘 못한다잖아. 이그노는 우리 했죠. 포커스온과 반대 이그노를 못 보게 한다는 얘기야. 말에 집중하잖아. 결국 감정 쪽을 못 보게 돼요. 됐죠? 자, 그럼 박스에서 B는 됐어. 자, C번 볼게요. It is natural to assume these people are unusually observant죠. 자, 이거 힌트라고 그랬죠. DG는 뭐야? 앞에 나온 케이스를 다 한 번에 정리하는 거야. 그럼 앞에서 이 사람들 얘기했어.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야? observant죠. 여기서 observant 한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 얘기하는 거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죠. 맞아? observant 뜻 알아? observant가 뭐죠? 니네 인턴 영화 봤니? 인턴 영화 모르니? 그 할아버지가 인턴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나이 젊은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 여주인공 안 봤어 인턴? 하여튼 그 사람이 이 할아버지가 되게 거슬려요. 그래서 이 사람 좀 바꿔줘. 그 사람 뭐라고 왜? He is too observant라고 해요. 그래서 되게
번역을 어떻게 했더라? He's the observant에서 되게 뭔가 나를 하나하나 감시하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observant가 뭐야? 그러니까 되게 눈치를 observe가 관찰하다잖아. 그러니까 자꾸 주변을 관찰하는 거, 사람의 감정, 행동을 관찰하는 거. 근데 B는 뭐였었어? ignore라는 거였잖아. B랑 안 어울리죠. 됐어? 올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어디 갔다 와야 돼? A 갔다 와야 돼요. 그럼 확인만 해. A의 그 these people이 나왔는지. 자, A로 가니까 however some people 나왔죠. 자, 그럼 여기 힌트. some은 중요한 거야. some은 언제 쓴다? 다른 종류의 사람을 얘기할 때 쓰죠. 자, 아까 니네 B에서 어떤 종류였어?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말에 집중한다잖아. 그러면 however some people은 뭐야? 앞에 얘기한 말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종류의 사람일 거고, 그 사람이 아까 C에 나온 이거죠. observant 하는 거죠. detect emotion 하는 거죠. 감정을 잘 캐치하는 사람이죠. 됐죠? 그래서 B, A, C로 가요. 아까 뭐가 질문이 없었는데? 내가 번호를 어디다 적었니? 번호를 어디다 적었는지 모르겠어. 바보. 하나 빼고 질문이 다 있었는데 나 어디다 적었지? 근데 9번, 10번 다 질문 있죠? 8번이었나? 질문 없는 게? 미안. 자, 니네 보면 이게 순서가 되게 3점짜리가 많죠. 문장 순서 3점 하나, 그 다음에 문장 삽입에 3점 하나, 꼭 하나씩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틀리시면 점수가 많이 깎여요. 자, 9번 보시면 some epistemic feelings let us know that we know예요. 자, 이제 어려운 거니까 이건 좀 천천히 할게요. 자, 내가 아까 중요한 힌트가 뭐가 된다고요? 이게 된다고요. 그러면 epistemic feeling에는 다른 종류도 있다는 얘기를 이따 하겠구나를 기억해. 자, 일단은 epistemic은 밑에 나오죠. 인식론적이래요. 됐죠? 자, 인식론적인 감정은 let us know. let은 결국은 can으로 바꾸시면 돼요. 자, 이런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다? 나 이거 알아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내가 안다라는 느낌을 줘요. 됐죠? 그 다음에 include는 언제 쓴다? there is, there are예요. 이거랑 똑같다고 보세요. 그러면 these, 그러면 epistemic feeling, 그게 뭔데?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한 거야.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야. The feeling of knowing, 알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고, 확실하다는 느낌도 있고, 아니면 이게 correctness, 이게 맞는 거다라는 느낌이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이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영어는 반드시 설명이 가야 돼요. 미국인들이라고 epistemic feeling이 뭔지 알겠니? 됐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알아두면 좋을까? 자, feeling이라고 했잖아. 자, feeling이라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 다 감정이라고 하지 마세요. 봐봐, 앞에가 인식론적이라며. 니네 인식한다라는 게 결국은 뭐야? 생각이잖아. 그럼 feeling도 니네 생각이에요. 그러면 봐봐, 그러니까 thought 또는 thinking. 자, 이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feeling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영어는 이걸 구분했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feeling은 근거가 없는 생각이에요. 근데 thought와 thinking은 근거가 있는 생각이에요. 자꾸 그러니까 미드 이렇게 막 형사물 많잖아. 자,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동네 막 흑인이 와가지고 막 지가 뭐 다 안다는 듯이 범인은 남편이에요. 막 동네에서 떠들고 다녀요. 남편을 잡아야 돼요. 막 이래. 그래 형사가 물어봐요. Is it your thought or feeling?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걔가 It's my feeling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 한 거야? 남편이 범인이라는 근거가 없죠. 쉽게 얘기하면 감이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인식론적이 뭐야? 이것도 딱 뭐야? 인식, 딱 뭔가 느낌이 왔죠? 근데 근거는 없어요. 내가 안다라는 느낌을 줄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게 A부터 읽지 않을 건데 이게 왜 나온지 알겠죠? 다른 종류도 있다. 자, 다른 종류는 뭐죠? 내가 안다가 아니라 뭐야? 이거 모른다라는 걸 알려주는 느낌도 있어요. 그런 생각도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curiosity, 항상 뭔가 그게 뭔지 설명되죠. 자, 그러면 A가 어쨌든 가긴 갈 거예요. 자, B번은 this feeling이니까 이 this는 자, 안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냐, 모른다라는 느낌을 줄 거냐, 이걸 빨리 파악하셔야죠. 자, 뭐로 파악하실 거예요? 자, alerts you to the fact that your current body of knowledge did not prepare you for the thing you wonder at. 자, 읽었어요. 자, 아까 some과 other 두 개 읽었잖아. 하나는 네가 이거 내가 알아, 확신해 라는 느낌이 있고, 이건 뭐야? 이거 내가 아직 모르는 것 같아. 자, B를 읽었어요. 첫 문장. 안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didn't prepare you잖아. 이 느낌은 네가 지금 궁금해하는 거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해. 모른다라는 느낌이죠. 그래서 얘는 A 다음에 오시면 된다는 얘기야. 됐죠? 그래서 A 다음에 B구나. 이게 된다는 얘기야. 자, C번 갈까요? For example. 자, 이건 딱 봐도 뭐가 나왔죠? Feeling that you know죠? 그럼 얘는 당연히 박스 뒤에 먼저 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some과 other이야. 일단 그거를 큰 틀로 가고 거기에 대해서 얘는 모른다는 거고 얘는 안다라는 거니까 거기 각각 넣어주면 되는 것 뿐이야. 자, 10번 갈게요. 자, technocracy can be thought to influence technological decision making in one or two ways. 자, technocracy, cracy가 democracy, 사회라는 뜻이에요. 그럼 technocracy는 뭐야? 기술이 발달한 사회 정도로 보시면 돼요. 쉽게 하면 뭐 데모크라시, 민주주의가 뭐 기술주의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뭐 기술이 발달한 사회라고 치자. 자, 이거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딱 뭐죠? be thought to죠. 이거는 뭐죠? 우리 배웠죠? BPP2는 출처를 쓰는 방법이었었어요. 자, 사람들 생각에는 technocracy가 influence technological decision making이죠. 뭔가 기술과 관련된 의사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사회가 영향을 주는 방법이 in one of two ways다. 둘 중에 하나다죠. 그러면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면 두 가지를 설명해야죠. 됐죠? 자, B번. 자, idealized science and technology replaces politics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고요.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온 게 뭐야? This form of technocracy is rarely found in practice죠. 요 단어가 보이셔야 돼요. ideally가 무슨 뜻이야? 이상적인 거죠. 이상적인 거는 뭐야? 불가능한 거죠. 됐어? 자,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과학과 기술이라면 걔네가 정책, politics expert가 쉽게 얘기하면 뭐니? 정치인이에요. 정책 만드는 전문가, 정치인들을 replace는 뭐야? 그 자리를 replace는 대신하다 하셔도 되지만 없애다, remove예요. 그러면 쟤네들을 없앨 거야. technical experts, 어떤 전문가도 없앨 거야. 아니죠. 여기서 끊기죠. 자, 다시 기술과 과학이 완벽하잖아. 가장 이상적이잖아. 그러면 정치 필요 없어. 그래서 technical expert가 과학자가 결국은 decision maker가 될 거야. 근데 이런 이상적인 경우는 어떻다? 없어요. 그건 이상적일 때고 실제로는 그런 경우는 없다. 이게 뭐 설명하는 거야? technocracy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러면 아까 박스 기억나니? One of two ways죠.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이게 뭐야?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이 방법은 없죠. 그러면 다른 한 방법이 반대 방법이죠. 그래서 in contrast. 그러면 이게 뭐야? 앞의 경우와 다른 방법이란 얘기야. 자, 다른 방법. 이것도 봐봐. in contrast는 however랑 똑같고요. 이게 뭐야? 관점을 바꾸는 거죠. 지금 앞의 경우는 없으니까 다른 경우 보자는 얘기야. 다른 경우 보니까 more moderate form. 더 현대적인 형태가 뭐냐면 expert가 advise politics예요. 그래서 전문가죠. 과학 전문가가 정치인들한테 조언을 해주는 거죠. 됐어요? 이런 경우가 두 번째란 얘기야. 됐죠? 그럼 답은 나왔잖아. 컨트래스트가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첫 번째 one way. 근데 이 방법은 실제로는 없다. 그러면 another way. 이 두 번째 방법이 있다. 그 이 두 번째 방법으로 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 A는 This is because policy makers work within the 뒤에 보면 뭐죠? 전문가가 만들어 놓은 그 한계 안에서니까 이게 C 얘기였었잖아. 전문가가 어드바이스 하는 거잖아. 전문가가 중요한 거니까 BCA로 가겠죠. 이해했어? 자, 11번. 자, land use change요. 그 땅을 사용하는 방법을 바꿨는데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클라이밋이니까 기후변화 부분에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자, 식물은 포토신테시스가 광합성이죠. 식물의 광합성을 이용해서 convert A into B. into 대신에 to를 쓴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서 공기와 물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탄수화물로 바꿉니다요. 됐죠? 자, 식물의 역할을 얘기했어요. 자, 그럼 첫 박스를 읽고 땅의 사용을 바꾸는 건데 식물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주인공이 대체 뭐야? 랜드 유즈 체인지가 이 글의 소재인가? 플랜츠가 이 글의 소재인가? 애매해요. 됐죠? 자, B번 That extra carbon is stored. 그러니까 이 that도 결국 뭐야? this와 that은 앞문장의 주어 동사예요. 두 분 일어나시고 자, 그래서 여기서 결국 앞문장이 뭐야? 이 탄소가 더 많이 stored, 더 많이 저장된다는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박스는 없어요. 됐어? 자, C로 갈 거예요. 자, those carbohydrates. 자, 그럼 dose도 뭐야? 앞에 나온 두 가지의 carbohydrate죠. 그 두 가지가 뭐야? 하나는 에어에서 만든 carbohydrate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워터에서 만든 카보하이드레이트. 이렇게 앞에 나온 걸 정리하는 거잖아. 박스에서 C로 간단 말이야. 됐어? 그럼 공기와 물에서 만든 식물이 만든 탄수화물은 결국 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랜트 그로스. 니네 빌딩 블럭이 뭐죠? 구성 요소예요.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죠. 자, 근데 식물만 이용하는 건 아니고 동물이나 미생물도 이용할 거긴 합니다. 그 탄수화물을. 자, 만약에 healthy가 무슨 뜻이야? 문제 없는 애 뜻이에요. 건강한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야. 생태계가 만약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식물들은 pull more carbon이 나왔죠. out of the atmosphere.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훨씬 더 많이 뽑아낼 거예요. 뭐보다? than 식물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는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흡수할 거다. 자, 연결되니? 이게 뭐죠? 엑스트라죠. 그래서 C 다음에 B가 연결이 되는구나. 근데 박스 다음에 C도 연결됐단 말이야? 그러면 A가 읽을 필요가 없는 그냥 땡큐의 글이에요. 박스 다음에 그 도즈 카보하이드레이트가 연결이 됐고 그 다음에 more carbon이 extra carbon으로 바뀐 것 뿐이야. 그러니까 영어는 이걸로 푸는 거지. 그래서 니네한테 만약에 이거를 그 해설지를 주고 그 한글 해설 있잖아. 한글 해설을 ABC를 주고 이거 읽고 순서 잡아봐. 그러면 나도 못 잡아요. 한글로는 못 잡아 절대로. 그 말은 뭐야? 논리로 잡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야. 한글로는 잡지 마세요. 영어로 잡는 거야. 그랬을 때 어렵지 않은 거지. 외국인들도 얘기해.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한국말은 이렇게 말해야 되고 저렇게 말해야 되고 순서가 규칙이 없다고 그래요. 한국말은 글 쓰는데도 규칙이 없어요. 문장에도 규칙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 자, 쉴게요. 자, 갈게요. 자, 여기 3회고요. 서술형. 됐죠? 서술형 3회에서 자, 7번의 차례입니다. 자, 단어들 이용해서 본문의 요지 일부를 영작하시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일단 독해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 글을 읽어보면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선택지가 많아지면이야. 선택지가 늘어나면 결국 뭐가 줄어든다라는 글이에요. 보이지? 자, 그 줄어드는 게 뭐냐면 여기서 솔직히 그렇다. 어쨌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컨슈머라고 나와. 결국 고객들이 물건을 살 가능성이 줄어든다요. 고객이 구매할 가능성은 줄어든다죠. 이런 거는 솔직히 많이 읽었어요. 자, 원인과 결과요. 가장 많이 나오는 글의 주제나 요지. 됐지? 자, 그럼 갈게요. 이걸 이제 주어진 단어를 이용해서 영작인데, 자, 그러면 원인과 결과를 뭘로 잡을 건지를 먼저 봐. 제일 간단한 게 우리가 뭐 because, so 이걸로 잡는 게 아니라 뭘로 잡아? 동사로 잡아야 돼요. 요게 동사가 누구예요? 얘예요. lower. 원인과 결과. 됐죠? 자, 그럼 give라는 동사에서 이제 알 수 있죠? 사람, 그 다음에 물건. 그러면 그 물건이 뭐야? 더 많은 선택지. more choices.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결과가 뒤에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가 원인이고 여기서부터 결과를 쓰겠다죠. 자, 뭐가 줄어든다? 구매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자, 가능성이란 단어 the possibility 도 쓸 수 있지만 여기서 possibility 말고 likelihood를 썼죠. likelihood도 가능성이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늘 했잖아. 가능성. 이런 건 뭐야? 추상명사야. 추상명사 뒤에 뭐 해야 돼? 이 가능성이 뭔지 설명해야 돼. 그래서 내가 더 플러스 추상명사 뒤에는 동격이 나온다고 설명했어. 그럼 뒤에 나오는 게 뭐야? 동격이야. 자, 동격에는 to랑 of가 있다. 여기서는 of를 줬죠. 자, 그리고 of 다음에 그럼 당연히 뭐야? 동사의 ing, purchasing, 그 다음에 product예요.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줄어든다요. 됐죠? 근데 누가? 앞에 그
choices를 받은 consumer, 고객이. 자, 그럼 니네 ing 의미상의 주 어떻게 써? 그냥 목적격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 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원인을 주어로 쓰고 동사의 결과를 쓴다 하나 있고, 하나. 두 번째는 이 가능성이라는 추상명사 뒤에 동격을 쓰는 거 하나 있고, 세 번째는 뭐야? ing의 의미상의 주어를 목적격으로 쓴다. 이 세 가지를 알아야 이 하나의 문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됐죠? 자, 밑줄친 A를 조건에 맞게 해석을 하라고요. 자, 해석까지는 안 할게요. 자, 밑줄친 B에 맞도록 어순에 맞게 쓰기. 자, 모음의 크기가 24개일 때보다 6개일 때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잼을 구했다죠. 이 모음이 뭘 말하는지 모음 묶음이란 뜻이에요. assortment는 여러 가지 묶은 거. 그러면 다시 묶음의 크기가 24개일 때보다 6개일 때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잼을 구매했다야. 근데 여기가 이제 일단 then이 있고 er이 있어요. 자, 일단은 먼저 해봅시다.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잼을 구매했다 먼저 해봐봐. 여기다 쓸게요. 자, a greater number of people. people이야? people이죠. 자,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잼을 구매했다. 여기까지는 쓸 수 있어. 그쵸? 그 다음에 니네 독해에서 조건을 얘기할 때 when과 if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발. 독해에서는 when과 if가 둘 다 조건이야.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그래서 니네 독해에서 when과 if는 해석을 둘 다 뭐뭐 할 때 뭐뭐 하면 아무거나 섞어 쓰셔도 돼요. when과 if는 똑같아. 섞어 써. 자, 둘 다 조건이야. 자, 차이는 뭐냐면 when은 100%일 때 쓰는 거고 if는 50%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닐 수도 있다요. 이해했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어에서 when I marry your daughter 그 다음에 뭐 I will take care of her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나는 뭐야? When I marry your daughter 나는 뭐야? 100% 결혼한다고 생각했죠. 됐어? 근데 그 말을 듣던 예비 장인 어른이 뭐라 그래? If you marry my daughter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끝이에요. 그럼 뭐야? 아직 결혼 허락 안 했어라는 뜻이야. when을 if로 하나 딱 바꿔도 말이 의미가 when 나는 100% 당연히 결혼한다고 생각했지만 if you marry your daughter, my daughter 하면 아직 허락 아니야. 그거 50%야. 반반이야.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when과 if는 조건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when으로 줬으니까 그대로 쓰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조건이 뭐였죠? 아까 모음이 뭐 50개 막 어쩌고저쩌고 나왔었죠? 그러면 the assortments when 어디다 써야 돼? 조건 when 그 다음에 the assortment size. 자, 묶음의 개수가 24개일 때보다는 6개일 때였죠? 근데 when이니까 동사 써야 되죠? 자, 근데 작은 거 먼저 쓸 거야? 큰 거 먼저 쓸 거야? 인데 여기 보면은 당연히 greater니까 6개일 때였죠? 6개일 때가 더 많이 샀죠. 그리고 greater니까 이제 then을 써야 되겠죠. then 조건 대 조건이에요. 뒤에 then하고 다시 when을 쓰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when이라는 조건일 때와 비교 대상이 이런 when이라는 조건일 때잖아. 그럼 뒤에 assortment size를 그대로 쓸 필요는 없으니까 it was 20 몇 개였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장이 길 뿐이고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야? ER then이라는 요 간단한 이거 맞춰주는 거야. 있죠? 자, 10번에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건 해석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탑이에요. 발음을 탑으로 바꾸고 farther를 이제 closer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외고와 국제고 스타일이에요. 거기 가실 분은 공부하시고. 자, 영어로 바꿀 거고 한글말. 자, 음파는 공기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많은 고체를 통해 이동할 수 있다. 자, 그럼 봐봐. 뭐뭐뿐만 아니라잖아. 이거 as well as죠? 그리고 중요한 거 as well as는 공기를 통해서가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야. 그럼 얘를 뒤에 쓸 거죠. 앞에 써야 되는 건 뭐야? 고체 물질을 통해서 이거를 먼저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쵸? 니네 as A as well as 했을 때 A가 중요한 거예요. 갈게요. 뭐라고요? 음파는 공기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많은 고체 물질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앞에 음파 써줬니? 자, 음파가 영어로 sound waves. 그 다음에 얘는 할 수 있다를 여러 가지 있죠. be able to도 있고 여기는 be capable of 썼어요. 자, be capable of를 쓰라고 한 이유가 있죠. 왜? of 뒤에 못 써야 되는데 전치사 뒤에 ing를 써야 되니까 이거를 더 많이 시험에선 요해요. 전치사 뒤에 이동하다라는 거는 travel이에요. 그 다음에 travel이라는 단어가 조금 특이한 게 L을 하나 쓰고 ing 써도 맞고 L을 두 개 쓰고 ing 써도 맞아요. 이게 영국식과 미국식의 차이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식이면 L을 하나만 쓰세요. 근데 둘 다 써도 맞는 건 맞아요. 자, 그래서 capable of traveling 나왔죠. 이동하는 게 가능한데 이동 방법이 아까 두 개였잖아. through 먼저 중요한 게 뭐라고요? 고체라고 그랬어. 그래서 many solid materials가 먼저고 그 다음에 as well as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게 through air죠. 니네 여기 through도 뒤에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라고 고민할 때 A as well as B는 이 through 방법을 두 가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through도 두 번 쓰셔야 된다. 그래서 be capable of에 ing 쓰는 거 하나, as well as에서 병렬 맞추는 거 하나. 됐죠? 자, 사회로 오시고요. 자, 이 문맥상 어색한 거는 B번의 unconvincing이란 이 단어인데 자, 반대요. convince가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고 그럼 설득력이 있는 건 뭐야? persuade가 설득하다니까 persuading을 쓰시면 persuasive 쓰셔도 돼요. persuasive. 그 다음에 두 번째가 correct래요. D번에 이건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는 시간이 없어요. 그럼 correct의 반대가 뭐야? 잘못 알고 있는 mistaken이에요. 이 단어 알아두세요. 잘못 알고 있는 you are mistaken A for B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A에 들어갈 말을 조건에 맞게 쓰시고 이거예요. 밑줄친 A. 자, 그럼 A에 이제 여러분이 넣어야 돼. 그럼 내용도 파악해야 되는데 봐봐. Even when there is no single casual act라고 조건이 나왔죠? 그래서 no single이니까 전혀 없을 때예요. 자, 근데 even when이 나왔잖아. 그러면 이때조차도 앞에랑 똑같다예요. 됐죠? 그럼 앞에도 똑같다라는 게
앞에 내용이 뭐였냐면 if one event would have not occurred, the result would be different. 해석할 시간이 없는데. 자, 여기서 일단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첫 번째 예. 니네 이거 배웠어요? A가 ing 하는 걸 못하게 하다. 그래서 stop A from ing 이런 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not이 있으니까 당연히 앞에 does가 있어야 되겠죠? That does not 나타나로 일단은 얘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니까 stop을 먼저 쓰셔야 A from 동사 ing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 목적어 쓰시면 돼요. 결국은 다시 stop A from ing 하나 알아두시고, 여기에 관련된 거 하나 알아도 stop A from ing 이거 말고 뭐 있죠? 동사 6개는 알아두셔야 되는데 stop, keep, 뭐 있어요? prevent, 또 뭐 있어요? 진짜 몰라? 이거 다 조이에서 금지 동사라고 외우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ban, 그 다음 prohibit, D로 시작하는 거 뭐 있죠? discourage도 알아두세요. stop 이 6개는 무조건 아셔야 돼요. 그리고 뒤에는 무조건 A from ing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자, 뭐 요약이고요. 자, 요거는 요약이니까 A에는 cause를 쓰시고 B는 2번에는 complex, 세 번째가 result. 자, 4번입니다. 어법 문제고요. 일단은 C가 틀렸어요. 일단은 자, C번 보시면 would, had, 일단 말도 안 되잖아.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지 이런 게 어딨니?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would have ended를 써야 되냐? 아니면 그냥 would 동사 원형 end를 쓸 거냐? 차이가 뭐야? I wish the drought, 이게 그러니까 I wish랑 시점이 같으면 would end고요. 시점이 다르면 would have ended야. 근데 딱 봐도 여기 뭐죠? Empty thunder that brought rain. 지금 날씨가 안 좋은 상황이잖아. 그럼 지금 바라는 거죠. I wish. 그래서 지금 가뭄이 있죠. No rain이에요. 지금 비가 안 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 가뭄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시점이 똑같으니까 그냥 would end를 쓰셔야 돼요. 왜? 이유는 시점이 같아서. 이걸 이제 문법적인 용어로 하면 현재 시제라서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현재 시제면, 그러니까 더 쓰면은 이렇게 쓰죠. 지금 wish는 가정법이고, 가정법의 현재 시제를 가정법 과거라고 하죠. 과거 얘기를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고,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그러니까 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괜히 더 점점 헷갈리기 시작하잖아. 그냥 영어는
시점이 다르면 have pp고 시점이 똑같으면 동사 원형이에요. 그것만 기억하면 차라리 편해요. 자, 5번 갈게요. 밑줄친 A. 자, 가넷은 그녀가 기다려온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자, 일단은 뭔가가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일단은 가넷을 쓰시고, 자, 이런 기분이 들었다야. 가넷은 이런 기분이 들었다고 그 기분에 대한 설명인 거야. 그러면 나 같으면 해석을 가넷의 기분은 이랬다라고 나는 보통 해석할 거야. 즉 앞에를 묶을 거예요. 자, 앞에를 묶을 때 뭐야? 주어 동사 목적어를 묶으면 돼. 맨 마지막에 뭐야? 필링을 주시면 되죠. 그럼 가넷이 갖고 있던 그 느낌은 이런 느낌이다. 자, 그럼 Garnet had a feeling이죠. Garnet had a feeling. 그리고 그래서 Garnet의 feeling은 이게 영어로 봐봐. had. 내가 이거 독해 문법 때 했었죠. She had a car가 뭐야? her car잖아. 이거 한 단어로 바꾸면 her feeling이에요. 이해했어? 자, 그 다음에 뭐였죠? 그녀가 기다려온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 같다. 자, 그럼 뭔가가에서 something을 쓴 다음에 something은 형용사가 뒤로 갈 거고요. something 뭐뭐한 게 곧 일어날 것 같다. 곧 뭐뭐 할 것 같다가 영어로 뭐야? be going to야? be about to죠. was about to 동사 원형이에요. was about to happen. something 뒤에 형용사를 이렇게 쓰셔도 되고 투부정사 쓰셔도 되고 대절 쓰셔도 돼요. something that she was waiting for 하시면 되잖아. 근데 여기가 이제 시제를 하면 something she had been waiting for겠죠. 그러니까 요게 이런 게 얘가 어려운 이유는 이거죠. had가 있어, wait가 있어, be가 있어. had는 앞에 썼다 치자. 근데 had가 또 있잖아 어차피.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 잘 봐. 이렇게 되면 하나는 조동사로 쓰시고 그 다음에 얘 다음에 비동사 뒤에 ing 이렇게 쓰셔야 되죠. had been waiting for. 요 that은 뭘까요? something that의 that은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뒤에 불완전하죠. 자, 밑줄친 B랑 같은 의미가 되는 거 B 어딨어? 자, as if someone were dropping pennies on the roof예요. 자, 이런 문법은 솔직히 송도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송도랑 국제고랑 포스코는 이런 문법은 안 내. 이건 서울에서는 내는, 서울에 있는 뭐 대치동이나 이런 강남권에서는 이런 짜잘한 걸로 문제를 내요. 근데 니네는 요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중학교 문제잖아. as if 마치 뭐뭐처럼.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잖아. 됐죠? 그래서 실제로는 someone was not dropping이죠. 그래서 요 동네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된다. 이런 짜잘한 건 안 나온다. 아, 나오는 학교는 방문여고. 방문여고는 문법이 중학교 문법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자, 7번 갑니다. 밑줄친 A가 보시면 without 결국 바꾸라는 거죠. 이게 중학교 문법이죠. 자, without을 바꾸는 방법은 두 글자이면은 but for로 바꾸시면 되고, 자, 이거 했었죠? 머리 나빠로 외우는 게 were it not for이 있었고 had it not for가 있었죠. 그게 had it not been for 였었어요. 자, 이렇게 썼단 얘기는 뭐야? 도치시킨 if를 생략했을 때고, 그럼 만약에 얘처럼 if를 다시 넣어줬으면
다시 원위치 시키면 돼요. 그 원위치를 시키니까 were it not for, 이 were it not for를 원위치 시키면 it were not for이 되죠. 근데 너희들 봐봐, 발음하면 if it were not for 발음도 안 돼. 그래서 뭐야, were it not for로 만든 거잖아. 근데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왜 자꾸 이걸 늘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가정법 했죠? 뒤에 거는 바꿀 거 전혀 없어요. 됐죠? 그래서 were it not for, had it not been for는 이거는 다 아셔야 돼요. 고등학교에서 서술형 또는 뭐 문법 문제로 나오니까. 자, 8번에 B 조건에 맞게, 자, 교환하기 위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는 누군가를 찾을 필요가 있다예요. 그럼 결국은 뭐뭐 하기 위해는 목적이니까 뒤로 빼. 됐죠? 그 다음에 결국은 누군가를 찾을 필요가 있다죠. 됐어? 자, 그럼 주어가 you need to. 단어 13개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그냥 찾을 필요가 있다. 그럼 나 같으면 you need to 라고, 이거 맞죠? 이건 이 B는 이거야? 자, hardly working is this person's change on a larger scale. Imagine. 자, it이 나왔고 hard가 나왔죠? 그러면 내가 이거 했잖아. it 다음에 동사가 있든 없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는데 이 형용사가 생각 형용사면 결국은 이 it은 가주어 아니면 가목적어인 것 뿐이야. 가주어면은 뒤에 is를 쓰시면 되는 거고, 가목적어면 앞에 KFC 동사를 쓰면 되는 거고.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 동사를 is를 썼으니까 가목적어는 아니고 가주어이겠죠. 그래서 it is hard를 먼저 쓸 거예요. 그래서 진주어 쓰겠죠. 그 다음에 it is hard to, 동사 imagine이네요. it is hard to imagine. 됐죠? 자, 그 다음에 문법이 뭐야? imagine의 문법은 뭐야? imagine 무슨 동사죠? 외웠어? 누구든 imagine 외운 동사 있어? 그래서 내가 없으면 내가 그때 ing 쓰는 동사를 암기하라고 했었죠. 이 동사 뒤에 ing 써야 되는 동사가 있어. 뭐 옛날에는 뭐 메가 스터디? 뭐 이런 걸로 외운 게 있잖아. 자, 여기서 제일 처음에 내가 외우라고 하는 건 난 이렇게 외우거든? 그냥 스토리야. 좋고 싫은 건 해봐야 알고 상상으론 모른다야. 해봐야 안다, 상상으로 모른다야. 그럼 좋다가 영어로 enjoy고 싫다가 mind고 실제로 해보는 게 practice고 상상하다가 imagine이에요. 그러면 imagine은 ing를 쓰는 동사야 라는 걸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자, 근데 그 imagine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사람들이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imagine 다음에 그러면 ing니까 여기에 ing 쓸 수 있는 거 working이죠. ing는 나왔어. 그 다음에 ing는 이 work는 일형식이니까 뒤에 전치사 나오는 거 이렇게 on a larger 뭐 이렇게 하겠죠. 됐어? 자, on a larger scale 됐어. 자, 문제는 누가 working 하는 건데? 누가 work해요? 그랬을 때 아까도 했죠. ing의 의미상의 주어는 그냥 목적격 쓰시면 돼요. 그 목적격이 여기 나오는 personal exchanges죠. 목적격 그대로 의미상의 주어를 쓴다요.
이게 work는 뭐 작동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imagine the ing 쓰는 거랑 저 it이랑 그 생각 형용사의 관계 좀 알아두세요. 가주어 가목적어 둘 중에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9번 밑줄친 C의 의미가 되도록 됐죠? 이게 아까 you need to 내가 뭐였어? 교환하기 위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원하는 누군가를 찾을 필요가 있다. 자, 나는 you need to find someone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you를 한 번밖에 안 써줬어요. 그리고 요게 있죠. 그러면 you need to가 아니라 여기는 왜 찾을 필요가 없다니? 찾을 필요가 없다네요. 그러면 you don't need to가 아니라 there is로 바꾸셔야 되겠죠? There is no need. 그 다음에 이 need가 결국 뭐야? 동격이야. 어떤 need가 없다? To find someone. someone은 어차피 형용사 뒤로 갈 거잖아. 그래서 그게 뭐 형용사가 됐든 to가 됐든 관계대명사 who 그 다음에 네가 원하는 걸까? Who wants what you have죠? 네가 갖고 있는 걸 원하는 거. 그 다음 목적은 맨 뒤에 쓰시면 돼요. 뭐 하기 위해서? 교환하기 위해서. 목적은 맨 뒤에. 이게 하나 알아두세요. 뭐냐면 이 대열이즈인데 어제 서울에 비가 많이 왔다. 니네 영작하라 그러면 주어를 뭘로 잡을 거야? 주어. 어제 서울에 비가 많이 왔다 할 때 첫 단어 니네 뭐 잡을 거야? 대열 잡을 거야? 서희 보통 뭐로 잡니? 주어를. it 비니까 it 또는 누구 잡을 거야? 주는 뭐 잡을 거야? 날씨니까 있어도 되고 아니면 there is로 잡으셔도 돼요. 뭐 there's a lot was겠죠? There was a lot of rain. 그 다음에 in 서울 yesterday 쓰셔도 돼요. 또는 it rained a lot in 서울 yesterday 쓰셔도 돼요. 근데 하나 알아두라는 거야. 뭐? 이게 영어적인 표현인데 이것도 돼요. 되는데 there is, there was는 내가 문법에도 했지만 결국 이게 뭐다? 장소잖아. 이 there이 어딘지가 뒤에 써줄 뿐이에요. 자, 그리고 잘 들어. 영어는 그 장소를 주어로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 had a lot of rain yesterday. 그래서 이 세 번째 표현도 되게 많이 쓰죠. 장소를 주어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there is를 주어로 쓰는 거야. 다시 장소를 주어로 쓸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바꾼 버전이 there is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이거 이렇게 써도 되죠. You 예를 들면 you have no need 쓰셔도 돼요. 근데 이 you라는 장소를 there is로 바꾼 거라고 이해하셔도 된다는 얘기야.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자 10번에 주제문이에요. 자 주제문을 여기까지 읽어봐봐. 그럼 뭐죠? Acute aggression is a neurological response예요. aggression은 폭력이잖아.
그 뭔가 가볍게 폭력을 하는 모습은 이거는 일단은 neurological 이제 신경이죠. 신경적인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죠. 뉴럴러지가 신경학적인 거니까 결국 뉴런 신경세포의 반응이란 얘기야. 자, 그럼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얘라는 반응은 이에요. 그냥 하나로 묶으란 얘기야. 이 acute aggression이라는 반응은 이게 일어나잖아. 원인이에요. 이게 일어나면 결국 뒤에 뭐 어떻게 된다라는 결과를 쓰란 얘기야. 근데 동사를 써 버렸으니까 뒤에 쓸 때는 관계대명사를 쓸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를 알려주는 동사니까 여기서는 이제 시원의 동사를 쓴 것뿐이고, 결국 이런 반응이 일어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이 얘기야. 자, 뭐 할 수 있냐면 function and take care of 이렇게 되죠. 그래서 function 어떤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take care of something은 형용사 뒤에 오는 거 알죠? something overwhelmingly cute예요. 이게 이제 결과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런 거 보죠. overwhelmingly가 압도적으로 귀여운 거 되게 이상하잖아. 압도적이다. I am overwhelmed 이렇게 많이 쓰죠. 니네 시상식 보면 그 배우들이 시상식 앞에 갔어. 뭐 상을 받았어. 앞에 가면 이제 소감 얘기해야 되잖아.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미리 알려줘요. 미리 알려주던가 아니면 못 받아도 다 준비해 가. 근데 옛날엔 뭐죠? 내가 준비해 간다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건방지잖아. 받을 줄 알고 준비한 거니까. 그래서 준비를 전혀 안 하죠. 못 받을 줄 알고 전혀 준비 안 했는데 앞에 나오면 어떻게 돼? 당황되잖아. 그래서 머리가 하얘졌어요. 뭔 말일지 모르겠어요. 그게 영어로 I am so overwhelmed예요. 그러니까 overwhelmed가 이 분위기 상황에 압도됐다. 돌려 해석하면 어떻게 될지 감당이 안 된다요. 쉽게 하면 다시 overwhelm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럼 overwhelmingly cute가 뭔지 알겠죠? 내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귀여운 거죠. 지금 주제는 다 뭐야? 여기 오형식인데, 자, 잘 들어. 여기가 문장이 나왔다고 해서 지금 여기가 이제 밑줄친 부분이 문장이 다 나왔잖아. acute aggression이라는 건 신경학적인 반응이다. 전혀 쓰잘데기 없죠. 예를 들면 뭐야? 태성이는 남자다. 이거랑 똑같아요. 그럼 뭐야? 태성이란 남자애는 하고 묶으라고. 그래서 acute aggression이라는 반응은 하고 뒤에 관계대명사로 이게 동사 자리를 얘기해 준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알았죠? 자, 11번은 어법상 틀린 거고 B번의 cause가 틀렸고요. C번의 cared가 틀렸어요. 자, B번의 cause를 보시면 about이니까 당연히 전치사 뒤에 ing인 거는 이제 기본이지만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C번에 보시면 자, make us more cared라고 나와. 자, 그럼 us니까 사람이니까 cared 감정이 될 수 있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이게 아까 뭐였죠? 뭔가 귀여운 걸 봤을 때 느낌이잖아. 그럼 make us more 여기가 이 us가 뭐죠? This is pretty normal even though it sounds cruel. It's not about compulsion actually make. We must find overwhelming urge to squeeze that cuteness예요. 그쵸? 여기 이거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귀여운 걸 봤을 때죠. 그러면 우리가 귀여운 걸 보면 어떻게 한다? 저거를 더 caring 하는 거죠. take care of 한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그 귀여운 거를 잘 보살피려고 한다죠. cared라고 하면 뭐야? 내가 보살핌을 받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말이 안 되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갑니다. 자, according to the researcher, what may
cute aggression, stop a safe. 자, stop A from ing 보이죠? 자, 그 다음에 what을 내가 주어로 쓰면 뭐라 그랬죠? 원인이라고 했던 거 기억해야 돼요. 그럼 얘가 뭐야? 결과죠. 자, 우리가 stop us from doing 행동하지 what 그쵸? 그러면 다시 여기는 from doing에서 주어가 아니네요. 주어가 얘죠. cute aggression이 주어죠. 얘가 주어니까 얘가 원인이죠. 자, cute aggression이 발생하면 결국 우리 결과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뭘 못하게 되죠? 라는 결과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it may stop us from 다음에 앞에 결국 이거는 이걸 그대로 써야 돼. 일단은 아까 얘기하는 그 becoming emotionally overloaded예요. 이렇게 하는 걸 막아준다거든. 감정적으로 overloaded 이게 무슨 뜻이야? 과부하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 단어 뭐야? overwhelming과 똑같죠. overwhelmed나 overloaded나 과부하 감당이 안 되는 거. 근데 여기 소대꾸문 쓰라고 했으니까 so를 쓰시면 되고 that을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소대꾸문의 that은 내가 뭐라 그랬죠? 결과잖아. 자, 감당이 정말 감당 안 될 정도로 과부하가 되지 않게 해줘요. 자, 그러면 과부하가 되면 어떻게 되는데? 아까 뭐라 했죠? make us caring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돌봐줄 수 있게 하니까 이거 뭐야? 돌봐줄 수 없게 만드는 거죠. We are unable to 그 다음에 look after예요. 돌보다. look after things that are 이게 엄청나게 extremely cute 써도 되고 쉽게 얘기하면 super cute죠. that are super cute. 그러니까 다시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overloaded란 단어나 extreme이란 단어나 그 다음 super이란 단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이 단어 뜻 알아두시고 그 다음 소대꾸문은 원인과 결과 꼭 알아두시고 됐죠? 그 다음에 5회부터는 다음 시간에 나가면 되고 자 여러분의 숙제는 자 이제 자의는 문장 삽입으로 갈 거예요. 오늘이 M이었으니까 N인 것 같은데 문장 삽입을 N이고요. 1번부터 이거 어차피 1번부터 안 풀죠. 22번 여기 풀어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서술형은 우리 어디 할 차례야? 7회 그 다음에 듣기 됐죠? 이거 하시고 제발 여러분 여기 모의고사 시간 날짜 시간 요일 이거 톡에 올려주세요. 내가 다시 한번 학원 친구 제발 봐 알았죠? 여기까지